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플루커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우석이라고 하고요.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 365 솔루션이라는 것을 가지고 고객사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서 개발하고 배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까지 추가해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팀즈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서 파워앱을 만들고 연동하는 주제로 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마지막에 팀즈에서 앱을 연동하고 게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파워 플랫폼 데이이고 하다 보니 파워 플랫폼이 무엇인지 처음에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요. 그리고 파워 플랫폼 안에서 파워 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워 앱스가 있는데 파워 앱스 안에는 모델 기반의 캔버스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팀즈에서 연동하기 위해서 모델 기반 앱을 한번 만들어보는 프로세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팀즈에서 캔버스 앱을 만들고 바로 게시해서 채팅창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만든 모델 기반 앱을 팀즈에 연동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업계에서는 로우 코드라는 용어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고요. 제가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로우 코드라는 검색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의 로우 코드 플랫폼, 파워 플랫폼이 점점 사용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 점점 사용자도 늘어나고 이제 예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개발자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죠. 그래서 개발자가 부족하고 또 있는 개발자도 요즘에 큰 대형 플랫폼 회사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저희가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기업에서는 이제 그런 기치를 두고 이제 할 일들이 많은데 이제 개발자 부족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기업에서는 로우 코드 기반으로 산업 담당자들이 직접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자동화를 하자라는 기조로 계속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기사에서도 개발자를 구하기가 한정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디지털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노코드 플랫폼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금 기사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요, 장점이 나왔는데 기존에 저희가 개발하고 코딩해서 개발하는 방식보다 로우코드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좀 더 빠른 시간에 개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빠르게 하다 보니까 비용도 더 줄여서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소스코드로 만약에 개발하는 것을 가지고 산업 담당자들이 유지보수를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로우코드, 노코드로 개발을 하고 나서 나중에 유지보수를 할 때라도 잠시 마이크 켜고 하겠습니다. 네. 유지보수를 하려고 해도 로우코드, 노코드 기반으로 개발이 된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업계 도메인 담당자, 그러니까 시민 개발자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코드, 로우코드 플랫폼에 처음에 접근할 때 어떻게 보면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발자가 아닌 시민 개발자가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템플릿을 제공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템플릿을 처음에 생성을 해서 템플릿에 쌀을 덧붙여 나가면서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점점 그 업계는 개발자가 부족하고 이제 모든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자신이 노코드, 로우코드 기술을 배워서 조금이라도 자동화를 시켜서 비즈니스 앱을 만들어 가자라는 기조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플랫폼에 대해서 또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은 노코드, 로우코드 플랫폼이고요. 일단 개발자가 아닌 일반 그 업무 담당자들도 쉽게 배워서 빠르게 앱을 만들고 같이 회사 내에서 배포해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워 플랫폼 안에는 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 서비스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하나씩 실행될 수도 있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했을 때 정말 파워풀하게 말 그대로 파워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먼저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BI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툴이죠. 그래서 저희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저는 주로 이제 CRM 프로젝트를 이제 많이 했는데 고객사에 가서 보면 마케팅 담당자들이나 또는 CRM 담당자들이 이 플랫폼 중에서 파워 BI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데이터를 쌓아놓기만 하고 뭔가 하진 않았는데 이 파워 BI 툴로 시각화를 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자신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 가장 좋아하는 솔루션인 것 같고요. 그 파워 앱스는 저희가 비즈니스 앱을 빨리 개발할 수 있게 개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 파워 앱스 같은 경우는 이따가 좀 자세하게 다뤄보고요. 그 파워 오토메이트 같은 경우는 워크플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무 자동화를 위해서 단위 업무가 있을 텐데 그 업무를 좀 워크플로우해서 백단에서 자동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업무를 자동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는 챗봇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 페이지는 이번에 2022년 5월 달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행사를 하면서 처음에 나온 그 솔루션인데요. 그 외부 고객에게 노출하는 그 웹페이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 연결해서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데이터 커넥터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베이스나 뭐 데이터벌스, 쉐어포인트,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를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고요. AI 빌더는 요즘에 저희가 AI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파워 플랫폼 안에서도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그 AI 기능을 AI 빌더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AI 빌더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쉽게 가져와서 저희가 앱을 만들 때 적용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벌스는 일단은 지금은 데이터 저장소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여기서 먼저 파워 앱스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살펴보고 나중에 파워 앱스를 팀즈와 연동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워 앱스에는 총 보시면 총 4가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델 기반 앱이라 그래서 모델 드리븐 앱이라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캔버스 앱, 세 번째는 포털, 네 번째는 데이터벌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각각의 그 항목마다 이제 그 주 장점과 단점 뭐 그런 용도가 있는데요. 제가 이 4개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그 아키텍처를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객 AS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외부 고객은 그 지금 익스터널로 표현되고 있는 외부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불만을 제기합니다. AS 뭐 문의사항이나 불만을 제기하면 이 데이터가 바로 데이터벌스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파워 앱스 중에서 모델 드리븐 앱과 캔버스 앱은 내부 사용자, 예를 들면 그 백오피스에 있는 내부 직원들이나 인증을 받은 게스트 사용자들이 이제 불만 사항을 접수해서 이제 해결을 해서 뭐 알람을 보내거나 최종 결과를 그 저장을 하면 외부 고객이 다시 익스터널 외부 그 포털에서 확인을 하는 그런 구조로 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벌스는 또 공유해서 데이터를 같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 앱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인터널에 있는 것 중에 그 모델 드리븐 앱과 이제 캔버스 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가 좀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그 왼쪽에 범주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봤을 때 모델 드리븐 앱은 데이터버스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캔버스 앱은 데이터버스는 일단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사용할 수가 있고 캔버스 앱 같은 경우는 데이터버스 테이블 더하기 저희가 그 수많은 커넥터를 제공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플러스 뭐 쉐어포인트, 데이터 플러스 온프레미스의 MS SQL, 데이터베이스 플러스 뭐 트위터, 유튜브 이런 데이터들을 연결해 가지고 한 화면에서 그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디자인 환경과 UI 컨트롤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모델 드리븐 앱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일단 코드가 없고 대부분 그 코딩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드래그 앤 드랍으로 화면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캔버스 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자유자재로 좀 화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저희가 뭐 비주얼 베이직이나 뭐 C#,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이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화면에다가 컨트롤들을 배치해가지고 각각의 이벤트를 그 적용해서 그 구현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캔버스 앱에서는 이제 파워 FX라고 있는데 이 파워 FX가 뭐냐면 그 엑셀에 저희 이제 수식 있죠. 그 버튼에 그런 수식을 먹여가면서 저희가 그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앱 일관성을 봤을 때 모델 드리븐 앱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그 화면을 그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가 대부분 메뉴에서 동일한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성 속도가 빠릅니다. 모델만 잘 구축해서 적용만 하면 바로 화면을 쉽게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블렛, 그 휴대폰, 데스크탑 다 자동으로 반응형을 만들 수 있고요. 반면에 캔버스 앱은 실제 그 디자인을 다 사용자가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보는 프로그램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UI UX가 이제 디자이너의 역량에 따라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생성 속도도 디자이너에 좀 달라지고 반응형도 어떻게 보면 좀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 좀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버스를 데이터베이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데이터버스를 저희가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과거에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개발한다면 상당히 신경 쓸 게 많았습니다. DB에서도 뭐 백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중화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관리 뭐 암호화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아주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구축하는 데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테이블이다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그 모델링만 잘 하고요. 이 데이터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관리나 보안이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많이 해주는 게 있어요. 처음에 만들자마자 테이블, 기본적인 메타데이터 테이블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담당할 테니 너네들은 비즈니스 로직을 개발하는데 집중해라 라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버스는 데이터에 관련된 뭐 A부터 Z까지 대부분 저희가 신경을 안 쓰고 해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아까 모델 드리븐 앱을 이제 막 설명드렸는데 모델 드리븐 앱을 한번 그 구축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모델 드리븐 앱을 만들 때는 처음에 데이터 드리븐 앱이기 때문에 데이터 모델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화면을 보시면 ERD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통 업무를 하려면 데이터 구조를 잘 짜야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마지막까지 잘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테이블과 관계를 잘 구축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저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저희는 모델 기반 디자이너에서 그냥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테이블, 컬럼 관계를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화면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바로 끌어서 추가하면 되고요. 그리고 보기라 그래서 저희가 엑셀 컬럼 있죠. 그 컬럼을 어떻게 보여줄지 그 컬럼을 바로 구성하면 됩니다. 그 최종적으로 좌측에 이제 메뉴가 나올 텐데 이 메뉴를 어떻게 구성할지 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추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게시를 하면 모델 드리븐 앱은 하나가 뚝딱 만들어져서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그 하나의 흐름마다 제가 화면을 캡처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사이트가 make.powerapps.com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안에서 저희가 모델 드리븐 앱이나 캔버스 앱이나 포털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앱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앱을 보시면 캔버스 모델 포털이라고 있죠. 그 모델 기반 앱을 하나 만들고요. 이름을 만든 다음에 하나 만들면 일단 지금 껍데기가 이제 완성된 겁니다. 그럼 일단 저희는 이 앱을 외부에서 URL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껍데기지만요. 그리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솔루션이라는 걸 하나 만듭니다. 이 솔루션은 뭐냐면 저희가 뭔가 작업을 할 때 방을 하나 만들고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저희 재료를 이제 넣어야 되니까 이 솔루션을 하나 만드는 거고요. 솔루션을 만들게 되면 이제 이렇게 비어있는 화면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 저희는 앱을 하나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만들 앱은 뭐냐면 저희가 애저 데브옵스에 애저 데브옵스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 안에 그 보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워크 아이템이라는. 쉽게 말해서 투두 리스트를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투두 리스트를 등록하고 투두 리스트 안에 또 세부적인 서브 항목이 있다고 치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모델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 모델은 이슈 하나당 서브 항목을 여러 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슈와 타스크를 하나씩 만들고 1대 다 관계로 놓겠습니다. 이 두 개를 일단 제가 모델 그 개발 앱에서 개발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데이터벌스를 이제 만드는 건데요. 이제 테이블을 하나씩 만들면 됩니다. 테이블을 만들 때 테이블 클릭하고 테이블 이름을 써줍니다. 메뉴에 들어갈 이름과 실제 스키마 이름을 써주고요. 저장을 하면 테이블 하나 만들어지고요. 비어있는 테이블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타스크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타스크도 하나 만들고 하면 테이블 이제 2개 만들어졌죠. 이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크리에이트 문 하나 날린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아까 1대 다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관계를 맺을 거예요. 관계는 이제 좌측에 보시면 관계라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은 일단 메타데이터로 적용되는 관계고요. 저희는 새롭게 1대 다 관계를 만들 거예요. 지금 새 관계를 누르면은 뭐 다대1, 1대다, 다대다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 모델링 할 때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될 사항인 거고 이슈와 타스크는 1대 다 관계니까 1대 다 관계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1은 이슈, 다는 타스크라고 해서 이제 정해서 저장을 하면 이제 관계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비어있는 테이블 2개에 관계만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이슈랑 타스크의 이제 속성들이 여러 개 있었으니까 그 속성들을 이제 입력을 해볼게요. 속성도 위에 보시면 열을 클릭해서 새 열을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데이터 형식입니다. 저희가 필드를 만들 때 데이터가 다 같은 형식은 아니고 뭐 숫자, 스트링, 그리고 날짜, 그리고 뭐 통화 형식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이 데이터 형식은 데이터벌스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 유용한 데이터 형식이 하나 있다고 보면은 자동 번호라고 있습니다. 자동 번호는 저희가 데이터 생성될 때마다 자동으로 시퀀스 번호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업무가 필요할 때 자동 번호로 그냥 추가하면 되고요. 그 파일 같은 경우는 파일 필드를 하나 만들면 파일을 하나 업로드를 할 수 있는 필드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이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저는 지금 첫 번째 그 입력을 하려고 하는 게 좀 이제 콤보 박스나 셀렉트 박스 그런 필드였는데 그런 필드를 이제 넣었습니다. 할 일, 뭐 진행 중 완료로 해서 이제 넣었고요. 최종적으로 스키마 이름을 넣고 저장을 하면 이제 필드 하나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저는 이런 동일한 방식으로 필드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슈 내용, 이슈 제목, 이슈 종료 예정일자 이런 것들을 제가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타스크도 제가 이제 추가를 해놨습니다. 추가해 놨다고 치고 이제 다음에 해야 될 거는 테이블 다 만들고 관계 설정하고 필드까지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재료는 다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화면 구성하러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양식에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이제 화면은 이제 흰 바탕으로 쫙 되어 있어요. 디폴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저희가 만든 테이블 열을 추가를 할 거예요. 테이블 열 보면은
저희가 추가한 필드가 있고 아래 보시면 위에는 이미 만든 날짜, 상태 이런 것들은 미리 만들어져 있죠. 이런 것들은 메타데이터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이런 값들을 오른쪽에 흰 바탕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제 끌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구성되는 거고, 이 화면 구성이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난 거죠. 근데 다만 여기서 화면, 아까 모델 드리븐 앱은 약간 그 화면을 자유롭게 구성하지 못하고 엄격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저희는 그 화면이 너무 넓기 때문에 반으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반을 줄이고 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위에 이제 탭 같은 걸 이제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 상세 화면 안에서는 이런 네모 칸들을 좀 여러 개 나눠가지고 그런 걸 좀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핑을 해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저장 버튼이 있어요. 그 저장을 하고 게시를 해야지 제가 아까 만든 앱에 최종적으로 이제 게시가 됩니다. 그럼 실제 이제 화면까지 구성이 됐고요. 마지막에 이제 메뉴를 좀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편집 화면, 이거 이제 미리 보기 화면인데 여기도 아무렇게 없죠. 아무게 없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페이지 추가라 그래서 아까 그 테이블 두 개를 추가했어요. 이슈랑 타스크. 그 두 개를 검색을 해서 추가를 해주면 바로 앱이 미리 보기가 됩니다. 저희는 이제 투두리스트 앱을 벌써 만든 거예요. 그 여기서 한번 데이터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슈 하나를 등록하는 거예요. 이슈 하나를 등록하고 저장을 하면 위에는 저희가 만든 필드들이고요. 아래는 저희 메타데이터로 제공되는 그 데이터들이죠. 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뒤로 오면은 이제 목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목록에 지금 두 개뿐이 없는데 저희가 아까 그 컬럼 목록을 좀 조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 컬럼이 어떤 컬럼을 내가 여기다 표현하겠다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보기 메뉴로 이동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설정이 나오는데 설정을 클릭해서 편집을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저희는 열 보기 추가를 눌러서 저희가 추가한 필드들이 이제 나오죠. 이걸 하나 그냥 클릭해서 이렇게 추가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장하고 게시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지금 보면은 이 앱을 바로 이제 팀원들이랑 쓸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지금 한 게 이슈만 지금 해놨고 타스크는 아직 안 붙였잖아요. 타스크에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까 1대 다 관계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타스크 서브 항목들을 이 이슈 화면에 좀 넣을 거예요. 그런 이런 그 이제 서브 항목을 어떻게 넣느냐, 그때는 저희가 다시 양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작업했던 그 화면으로 나오고 왼쪽에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그 탭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타스크를 이제 나오게 하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하위표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1대다 관계일 때 다인 그 타스크를 이제 넣어주는 화면입니다. 다인 타스크를 넣어주면 이제 리스트 박스가 하나 나와요. 리스트 뷰가 하나 나오고 이제 여기 안에 저희가 그 서브 항목을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제 화면으로 이동해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이슈를 클릭하고 타스크 탭을 이동해서 새 타스크를 누르면 이제 왼쪽에 이제 타스크 메뉴로 자동으로 이동하고 이제 그 서브 항목을 입력하는 거예요. 저장하고 나오면 이제 하나가 등록되는 거죠. 1대다 관계는 이제 리스트로 이렇게 나온다 하고 두 개, 세 개 더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목록 그 설계했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작업을 하면 동일하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그 타스크로 이동하면은 그 데이터를 같이 분리해서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데이터 모델 드리븐 앱을 개발을 완료했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제 데이터가 쌓일 텐데 그때는 데이터가 쌓이고 기본적으로 왼쪽에 이제 차트를 또 구성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 데이터에 대해서. 그럼 차트도 구성해서 이렇게 차트로 이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차트가 다 만들어지면 또 기본적으로 대시보드를 또 제공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대시보드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여드린 게 모델 드리븐 앱을 만든 것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이 앱을 나중에 한번 팀즈로 연동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모델 드리븐 앱은 일단 그 어떨 때 내가 모델 드리븐 앱을 만들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모델 드리븐 앱은 일단 그 프로세스화가 되어 있는 그 워크플로우 기반의 업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영업 관리 시스템, 재고 관리 시스템, 뭐 매장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은 다 프로세스가 비슷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이 모델 드리븐 앱으로 만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빠르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팀즈에서 캔버스 앱을 만드는 것을 하나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데이터벌스를 설명드렸는데 그 팀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벌스 폴 팀즈라고 있어요. 이거는 약간 데이터벌스보다는 약간 제한된 버전의 데이터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모델 드리븐 앱은 그 파워앱스 라이선스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사용료를 내고 지금 아까 그걸 개발해야 되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벌스 폴 팀즈는 일부 데이터벌스 그 테이블을 오피스 365 저희가 라이선스가 있으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앱스 따로 별도의 라이선스 없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파워앱스랑 파워 벌추 에이전트, 파워 오토메이트를 그 서비스를 연동을 제공하는데 파워앱스에서 그 모델 드리븐 앱은 팀즈에서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는 캔버스 앱만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만든 그 개발 툴에서는 다 캔버스나 뭐 그런 거 다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팀즈에서는 캔버스만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팀즈의 화면인데 보통 왼쪽 아래 이제 점점점을 클릭하면은 저희가 팀즈와 여러 앱을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저희는 이제 오늘 파워 앱을 연동할 건데, 파워 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개 앱들 중에. 파워 앱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떠요. 그 팀즈 안에 파워 앱스가 들어간 거죠. 그 여기서 보시면은 상단에 보시면 홈 빌드 정보가 있는데 이 빌드라는 화면에서 저희가 그 개발 그 도구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캔버스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캔버스 앱은 팀즈에서 캔버스 앱은 저희가 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팀이라는 대화방 안에 하나씩만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무료로 만들면요. 그래서 팀이 여러 개 있지만 이 중에서 팀을 하나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 후에 팀즈에 이제 개발 툴이 있는 거죠. 아까 보신 화면이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캔버스 앱을 만드는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개발을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아까 여기서 저희가 그 테이블을 뭐 더 만들었는데 그 테이블을 그 동일하게 만들면 돼요. 이런 식으로 리스트 화면에서 뭐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를 빠르게 하고 뷰 만들고요. 보기 만들고요. 그리고 연결된 데이터도 만들고 보기 만들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두 개 테이블 아까 동일하게 만든 거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캔버스에 이제 추가하는 거죠.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레이아웃에 자기가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자기가 원하는 뭐 버튼, 리스트 뷰, 뭐 체크박스 이런 거를 제 맘대로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지금 데이터벌스에 넣은 테이블을 바로 연동해 가지고 바로 화면을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화면이 이제 캔버스 앱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되게 많은 이제 항목들이 있어요. 이 항목들이 뭐냐면 이 오른쪽에 표현된 그 각각 세부적인 컨트롤들을 다 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들이에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이제 초보자들이 모델 드리븐 앱과 캔버스 앱이 있을 때 어떤 게 더 쉬울까라고 했을 때는 모델 드리븐 앱이 조금 더 데이터 기반적으로는 더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캔버스 앱은 이런 그 속성들을 조금 연습을 하고 해야 조금 더 잘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장을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저장을 하고 게시를 하면 이런 게시 화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화면 안에서 그 아까 팀 그 채널을 선택을 하고 하면 이제 그 대화방 안에 상단에 게시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게시된 앱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캔버스 앱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보통 이거는 저희가 팀별로 뭐 5, 6명이 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뭐 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앱들을 좀 간단하게 만들고 나서 이렇게 그 팀즈에 그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해서 추가해서 뭐 따로 웹사이트에 들어갈 필요 없이 이 안에서 다 그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5명의 팀 멤버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매번 뭐 주간 보고나 그런 걸 따로 할 필요 없이 이 안에서 이슈나 주간 보고나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통합적으로 팀즈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캔버스 앱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캔버스 앱의 다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캔버스 앱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템플릿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아까 파워 앱스 사이트 팀즈 첫 화면에서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는 앱인데요. 지금 딱 보시면은 되게 조금 이미지도 들어가 있고 배치도 좀 자유로워 보이죠. 좀 디자인도 좀 예쁘게 되어 있고 실제 뭐 데이터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지금 컨트롤들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뭐 검색도 있고 리스트도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글도 입력하고 이미지도 있고 실제 데이터도 이렇게 입력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캔버스 앱은 제가 볼 때는 모델 드리븐 앱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로직이나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 이런 캔버스 앱으로 충분하게 개발을 해서 연동해서 모델 드리븐 앱과 캔버스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앱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 화면에 이제 리스트업이 되고요. 그리고 상단에 이제 빌드 탭을 클릭하시면 저희가 추가한 테이블이나 캔버스 앱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나중에 수정 사항이나 뭐 추가 사항이나 그런 게 있을 때 이 안에서 이제 수정 화면으로 들어가서 개발을 할 수가 수정이나 유지보수 같은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즈에서 앱 연동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즈에서는 캔버스 앱만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모델 드리븐 앱을 만들었는데 팀즈에서 같이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팀즈에 그냥 플러스 버튼 클릭하시면 여러 앱들을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연동을 할 수가 있고 이 중에서 파워 앱스를 검색해서 파워 앱스를 클릭하게 되면 제 팀즈 계정으로 만드는 환경에 모델 기반 앱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리스트업 된 게 제가 아까 만든 그 앱이고요. 그 앱을 클릭해서 저장을 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모델 앱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캔버스 앱처럼 이 팀 안에서 모델 앱도 따로 웹사이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다 해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봤을 때는 팀즈를 통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뭐 이런 앱, 캔버스 앱, 모델 드리븐 앱 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또 다른 앱으로 다 연동을 해서 하나의 이제 플랫폼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위에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발표드린 내용은 첫째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모델 기반 앱에 대해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간단하지만 캔버스 앱을 만들고 팀즈에서 바로 만들고 게시하는 방법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팀즈에서는 만들 수 없지만 외부에서 만든 모델 드리븐 앱을 연동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항이고요. 혹시 제가 오늘 발표드린 내용 중에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혹시 D365로 지금 개발하시는 것도 다 파워 플랫폼 가지고 개발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예전에 과거에는 그냥 다이나믹스 365가 웹 기반이었는데 2017년 정도 그 이후로부터는 다 파워 플랫폼 기반으로 다이나믹스 365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단 다이나믹스 365 샌드박스를 만들고 나서 거기에서 추가되는 것들은 파워 앱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물어보냐면 D365 같은 경우는 어떤 실행 버튼을 누르면 여러 테이블에서 숫자들을 가져와서 조합을 해가지고 값을 만들어내잖아요. 아 네네. 그런 어떤 원가 시스템 같은 거를 모델 드리븐으로 한번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지금 보니까 모델 드리븐은 어떤 실행 버튼이나 이런 게 아니고 아 네. 데이터 조합으로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아까 파워 플랫폼 여러 서비스들을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 중에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산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은 워크플로우 백단에서 돌릴 수가 있어요. 그 모델 드리븐 앱의 한계는 뭐냐면 그런 계산들을 잘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A라는 값, B라는 값, C라는 값이 있을 때 어떤 규칙에 의해서 뭔가 계산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다이나믹스 365에서도 물론 그거를 제공해주는 그 기능이 있긴 있어요, 백단에서. 근데 그거 말고도 아까 파워 오토메이트에 그런 값들을 가져와서 어떤 수식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어떤 뭐 서머리 데이터에 넣어라, 그런 것들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델 드리븐이랑 파워 오토메이트 두 가지 조합으로 만들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그 파워 플랫폼, 그러니까 모델 드리븐 캔버스 앱이든 하나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그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 사항은 그 룰 같은 경우 룰 기반은 다 파워 오토메이트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 수식을 넣으면은 더 맞을 수 있다고 네. 하셨는데 수식이라는 거는 뭐 베이직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엑셀 같은 수식을 말하는 거예요? 파이썬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저기 그 일단은 뭐 가장 이제 기초적인 거 봤을 때 A라는 값, B라는 값, C라는 값이 있고 그 어떤 기업에서 이 값들을 이제 그 뭔가 수식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값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값을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이렇게 하나씩 꺼내올 수가 있어요. A라는 값 꺼내오고 B라는 값 꺼내오고 C라는 값 꺼내와서 거기다 또 이제 그 계산 값을 또 먹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파워 오토메이션 내부에 독자적인 그런 네네, 기능이. 네네, 맞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파워 앱스나 거기에 백단에서 돌아가는 또 그 플러그인이라는 또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들로 충분히 그런 값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그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시민 개발자들이 이거를 직접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파워 오토메이트를 쓰면 좋고요. 아니면 개발자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좀 컨트롤하고 싶다 했을 때는 파워 오토메이트 쓸 수도 있지만 그 플러그인이라는 기능을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뭐 앱스도 그렇고 캔버스 앱도 그렇고 설명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들을 보면은 적어도 개발을 오로는 해봤어야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나왔거든요. 뭐 다 내다. 아, 네네네. 표현으로 네네. 컴포넌트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개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파이썬은 그냥 쓰면 될 것 같은 걱정이 들어서 아. 시민 개발자 입장에서 근데 이제 이걸 쓰니까 약간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제가 간단하게 투두리스트 앱을 만들었을 때 이거를 과연 파이썬이나 코드 기반으로 만들었을 때 이거를 바로 뭐 3시간 만에 만들 수 있나 또는 뭐 3일 만에 만들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그리고 나중에 그걸 만들고 나서 유지 보수를 이제 할 때 그 코드가 만약에 수정되고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됐을 때 그런 거에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희가 물론 파이썬도 좋지만 좀 더 저비용으로 빠르게 하려고 할 때 이 로우 코드 기반으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좀 약간 일반 사용자들도 좀 이제 그런 데이터 구조나 그런 것을 좀 공부를 해서 하는 게 더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한 가지 질문 네네. 간단한 건데 네네. 이게 앱을 만들어서 다른 회사에 배포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른 회사에 배포한다는 거는 그 저희가 프로젝트 할 때 개발하고 네. 그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프로젝트를 할 때 그 테넌트나 그런 계정들을 그 회사 계정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하게 되면 이제 그 기업의 자산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런 앱들은 다 그 Azure 액티브 디렉토리 기반으로 사용자를 관리를 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오피스 365 사용자인데 그 외부의 앱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라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사의 테넌트를 사용해서 개발하고
그걸 그대로 사용하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까 시작할 때 데브옵스에서 시작을 하셨었잖아요. 데브옵스이면 테스트 아, 네네네. 테스트를 이제 캔버스 네. 모델 들고 네네. 구현을 하신다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이제 그 파워 앱스로 이제 구현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커넥터를 사용해서 데브옵스 데이터를 끌고 오신 건가요? 아, 데브옵스의 그 화면만 참고한 거예요. 아, 데브옵스에 보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1대 다로 되어 있는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가져온 거고 네 맞아요.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버스 데이터예요. 데브옵스랑은 지금 별개라고 보시면 돼요. 화면만 가져온 거예요.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좀 네. 사소한 건데 오늘 강의 하시면서 자료들을 이제 사진으로 가지고 오셨잖아요. 아, 네네. 혹시 시연이라든가 동영상 대신에 사진으로 준비한 다른 게 혹시 있을까요? 일단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앱스던 캔버스 앱이든 파워플랫폼이든 찾아보려고 할 때 소개 이렇게 프로모션 비디오만 있지 이렇게 튜토리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영상 같은 걸 되게 찾아보기 힘들어서 아, 네네. 좀 그런 기대가 조금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발표한 그 영상 그걸 또 따라가는 뭐 영상이었나요? 혹시 따라 보여주시 아. 했는데 그거 약간 사진이어서 아, 잠시만요. 제가 한번 사이트에 한번 접속해서 이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잠시만요.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응? 여기만? 네네. 응? 보이시나요? 아, 네. 지금 네. 지금 앱이 제가 데모로 캡처한 화면이고요. 이게 이제 여기가 그 보기예요. 데이터 테이블이 이제 들어간 거고, 여기 차트라고 해서 차트 클릭하면 오른쪽에 데이터 나오고요. 그리고 차트 안에 있는 거 클릭하면은 이 클릭한 데이터만 또 오른쪽에 나오고요. 그 차트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여기서 이제 또 좋은 기능은 뭐냐면 여기 클릭하면 이제 보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보기를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만 그 묶어서 필터링해서 저장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영업사원인데 이번 달 그 딜이 가능한 데이터만 묶어서 보고 있을 때 그런 데이터를 묶어서 이제 이런 보기에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뭐 검색도 뭐 빠르게 가능하고요. 그 필터라 그래서 필터 기능 클릭하시면은 그 값으로 필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쿼리를 보통 날리잖아요. 그런 것들 다 여기서 이제 화면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엑셀을 만든 사람이 보는 화면. 이거요? 예. 화면 이 모델 드리븐 앱이에요. 예, 모델들이 이거는 뭐 비개발자들과
그러니까 함께 사용하는 용도로 만들고. 아니, 이거는 지금 제가 예제로 그렇게 얘기 드린 거고, 실제 고객사에서 뭐 이 CRM 영업관리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면 이런 형태로 이제 보시는 거예요. 고객 데이터도 여기 안에 들어가서 보시는 거고, 지금 이 화면으로 들어가요. 네네. 그리고 뭐 거래처 관리나 그런 것들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팀제 화면 신고가 그래서 다시 저 혹시 모델 드리블업을 만든 네. 죄송합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질문을 잘 못 듣는다고 하니까. 저 여기 이제 CRM 환경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 모델 드리븐 앱으로 만드신 거를 게시를 하면 CRM에 배포가 되지는 않잖아요, 자동으로. 그럼 여기에 따로 추가를 하신 건가요? 모델 드리븐 앱 만든 거를 CRM 환경에 넣으신 건가요? 일단은 그 저희가 그 샌드박스라고 있어요. 프로덕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샌드박스라고 있어요. 예. 그 프로덕션은 실제 고객이 쓰는 이제 그렇죠. 네네. 거기에 이제 그 영업관리 시스템이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시스템이 수도 있고. 네. 그거를 이 샌드박스에 만들거나 어떻게 보면 샌드박스에 만들고 이걸 스위칭할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만든 걸 그 가지고 그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을 떼와서 네.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배포를 하거나. 그러니까 여기 화면이 파워앱스 사이트인 건가요? 지금 이거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CRM 환경이 실행을 어디서 시키신 건지 안에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지금? 네 그걸 이게 앱 포탈이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이게 그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URL이 있잖아요. 네. 그 고객이 이제 접수가 되면 기사님 말할 때또 저쪽으로 갖다 드릴게요. 마이크 하나밖에 없으니까 되게 불편하네. 대답은 이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고객이 처음에 접속할 때는 이런 그 도메인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도메인이고 나중에 이 도메인을 따로 이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그 이 도메인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근데 지금 저기 다이나믹 365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제 테넌트가 지금 다이나믹 365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파워 앱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파워 앱스라고 나와요. 지금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파워 앱스 그 파워 플랫폼 위에 다이나믹스 365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나믹스 365랑 파워 앱스랑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파워 앱스를 파워 앱스를 잘 만들어서 기능을 잘 추가해서 만든 게 이제 다이나믹 365가 되는 거죠. 파워앱스에서 앱을 만든 다음에 다이나믹 365에다 붙여서 쓰고 그 안에서 데이터를 교환하고 이런 것도 다 네. 가능하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데이터벌스 설명드릴 때 그 하나 장점이 뭐냐면 데이터벌스의 장점이 뭐냐면 이미 기업에서 다이나믹스 365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거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파워앱스 쓸 때 그 바로 연결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금은 좀 약간 분리해서 보지 마시고 다이나믹스 365의 그 모델 드리븐 앱과 파워앱스의 모델 드리븐 앱은 뭐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파워 오토메이트 같은 경우도 어떤 사건 이벤트가 일어나야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 아니고. 네. 그런 고객의 니즈가 혹시 버튼식으로 이렇게 하는 니즈는 어때요? 이 버튼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일단은 그 트리거 기반으로 하겠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내가 이거 입력하고 이거 팀즈로 메시지 보내고 싶다 내용을 우리 팀원들한테. 그럴 때 지금 위에 보시면 이제 흐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흐름이 아까 파워 오토메이트랑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 이제 여기에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팀즈의 알람 보내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걸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확인을 누르면 실제 이 내용 제목과 내용이 우리 팀즈의 알람이 가요. 그럼 이런 것들은 네. 버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내가 굳이 여기다가 버튼 하나 추가하고 싶다. 나는 여기다가 뭐 전송이라는 버튼을 추가해야 되겠다. 하면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방법들 다 제공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버튼 추가하는 거는 약간 시민 개발자들보다는 약간 개발자들이 조금 알아야 될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파워앱스로 개발했을 때 속도 이슈는 좀 어떤가요?
일단은 그 약간 지금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파워앱스가 원래 싱가포르에 그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일단은 그 좀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할 때는 시간대별로 좀 약간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뭔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뭘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빠를 때는 엄청 빠르고 또 어쩔 때는 또 약간 느리거나 할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정확히 언제 빠르고 언제 느리다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속도나 뭐 그런 것들. 네. D365를 개발자를 통해서 개발했을 때랑 이 파워앱스를 사용해서 개발했을 때가 속도 이슈가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인지. 지금 D365나 그 D365 같은 경우는 지금 세일즈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파워앱스를 만드는 거는 속도는 동일합니다. 어쨌든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동일한 이제 샌드박스고 동일한 개발 환경이라면 속도는 비슷합니다. 어떤 게 뭐 둘 중에 어떤 게 더 빠르고 느리다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